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아프리카 열대우림에 사는 한 부족은요. 아주 독특한 결투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로에게 원한이 생긴 두 사람이요. 마주보고 서서 비장한 표정으로 결투를 시작합니다. 재밌는 건요. 두 사람의 손에 쥔 물건인데요. 그건 날카로운 창이나 칼일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공작의 깃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깃털로요. 상대방을 간지럽혀서 먼저 웃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요. 한 사람이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 그 결투는 끝이 나고요. 결국 두 사람의 다툼은 서로를 감싸 안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이나 짜증이요. 때로는 호탕한 웃음 한 번으로 눈 녹듯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 참 신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표정은 어떠신가요? 음악 들으면서요. 한번 환하게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10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요. 한바탕 웃음으로 이선희의 곡입니다. 10월 20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이선희의 한바탕 웃음으로 였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이런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웃음 한 번에 싸움이 싱겁게 끝나기도 하고요. 또 웃음 한 번에 미움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YTN이다 보니까요. 그 뉴스 프로그램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정치인들 나오면 엄청 싸우더라고요. 그럴 때 이런 결투 방법을 좀 하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만나는 분들 계시면요. 웃는 얼굴로 더 많이 보여드리세요. 자, 지난주부터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 빨간 콤마 왕경 마라톤과 함께하는 전성기 퀴즈 내드리고 있는데요. 평소보다 더 푸짐한 선물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간 콤마 10월 산책과 함께하는 전성기 퀴즈 지금 나갑니다. 빨간 콤마 완경 마라톤은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이산에 있는 백범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 산은요. 서울 중구와 용산구의 경계부에 있는 산이고요. 한양이 조선의 도읍으로 정해지면서 도성의 남쪽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이 산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케이블카 그리고 타워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하죠. 이 산의 이름은 뭘까요? 정말 쉬운 정답 두 글자입니다. 문자번호 샵 0945번 정답 보내주시면요. 정답은 추첨을 통해서요.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빨간 콤마 왕경 마라톤 참가 자격과 함께 푸짐한 사전 기념품 드리고요.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올림픽 홀에서 열리는 디아블로 내한 공연 플로이드 인피니티즈 11월 4일 티켓 참시연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 토요정담 티켓 유해 화학성분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탈모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유행의 선두주자 보다 안경 주식회사에서 명품 연예인 선글라스와 안경테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해줘 한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슬줍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일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사소한 걱정부터 큰 고민까지
법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전성기 법률 상담소.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을 풀어드리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요 문자 4417님께서 보내주신 그 소멸시효랑 공소시효부터 풀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용어가 사실은 굉장히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근데 뭐 그게 그거 같거든요. 그죠. 저도 가끔씩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표현을 헷갈리는 경우들이 가끔씩은 있어요. 변호사님도요. 그럼요. 야. 이게 워낙에 표현이 뭐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표현 자체는 사실 뭐 큰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 공소시효라는 것은 뭐 지지난 뭐 얼마 전 시간에도 한번 기소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검사가 법원에 이 사람을 재판을 해 주십시오라고 소를 제기하는 거를 공소 제기라고 합니다. 이 공소를 제기해야지만 법원에서 범죄자를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검사가 이 공소를 제기를 못하면 법원이 아무리 특정 범죄인을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공소시효라는 것은 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뭐 영원토록 수백 년 동안 어떤 과거 범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해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면 법적 안정성이라든가 기타 뭐 여러 이유들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 해서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죠.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살인죄 등 이제 특정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를 사실 했어요. 맞아요. 그 염산 사건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다뤘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 사형죄 같은 것도 공소시효를 늘렸어요. 15년에서 25년. 이야. 그렇죠. 많이 늘린 거죠. 그러니까 25년 안에 사건이 발생하고 종결되고 25년 안에 살인죄의 경우에는 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죠. 죄송합니다.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는 것이고요.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다른 중한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종료되고 25년 안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범죄자가 한 26년 정도 지나서 내가 범죄자다라고 얘기해도 검사는 공소를 하고 싶어도 공소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이제 검사가 법원에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소를 제기하는 것을 공소한다. 이것의 시효, 제한적 시간적 한계를 공소시효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요것과 이제 반대로 이제 소멸시효라는 표현이 또 있어요. 이건 뭔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소멸시효라는 것도 사실 비슷해요. 이거는 이제 뭔가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근데 민사법적인 용어라고 말씀드립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소시효는 형사법적인 용어고 소멸시효는 민사법적인 용어다. 다시 말해서 어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정한 기간이나 시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한테 돈을 꿔주고 개인적으로 가만히 있었어요. 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변제기가 지난 다음에 10년이 지나면은 어찌 보면은 돈을 꿔준 사람도 잊어버린 경우가 되는 것이고 돈을 꿔간 사람도 잊어버린 경우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채권은 더 이상 없는 걸로 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일종의 그런 소멸시효예요. 그래서 얼마나 되나요? 소멸시효는 통상적으로 민사적 채권은 1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년이라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상사채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업적 거래에서 주고받아야 할 금전적 채권 채무, 뭐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았다, 뭐 이런 그런 경우에는 좀 짧게 봐요.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고 또 뭐 단기 소멸시효라고 그래서 3년짜리도 있고 뭐 1년짜리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년 같은 경우에는 뭐 병원이나 의사 뭐 이런 데서 사용했던 채권 돈 줘야 되는 거 뭐 마찬가지로 저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고서는 돈을 안 주세요. 안 준 경우에는 3년. 빨리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단기 소멸시효라는 것이 또 1년짜리가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숙박업소 이런 간단한 것들 이런 경우에는 숙박비를 안 냈다. 1년 정도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더 이상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일률적으로 정해놓고선 이것이 지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네. 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들이 있기는 해요. 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내가 소를 제기한다거나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 처분을 하면 또 중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군요. 이 공소시효라는 것도 사실 중단 사유들이 있어요. 아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장 뭐 잘 알고 계시는 거는 해외로 도주한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해외를 도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 공소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가장 문제되는 사건이 뭔지 아세요? 뭐죠? 그 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을 지금 인도해 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 네. 이 패터슨이라는 지금 피의자가 피고인이 네. 미국으로 도망을 갔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에요. 공소시효가 네. 중단했다. 근데 패터슨은 나 출국금지 풀려서 정당하게 내 돈 그냥 주고 나갔다. 비행기 타고 나는 온 거다. 이게 어떻게 도망이라 볼 수 있냐. 아마 이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큰 쟁점이 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살인범이라도 할지라도 공소시효가 끝난 상황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이네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해서 이 중단 사유들도 있고 공소시효야 소멸시효는 민사법적 용어와 형사법적 용어의 차이점을 갖는다. 네. 이 정도로만 아시면은 어디 가서 네. 전문가 수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네, 맞습니다. 예, 것 같아요. 김종호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성기 법률 상담소 즉석에서 여러분의 질문 이제부터 받겠습니다.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전화는요. 0277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변호사님 연결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하기 전에요. 최근에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아, 이번 주 주제 저는 그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꿇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갑질 고객 법적 처벌도 가능한가입니다. 처벌이 근데 미약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도 그 사진을 보고 굉장히 좀 놀랐는데 네, 한 인천의 백화점에서. 예전에 우리 학교에서 잘못하면 무릎 꿇고 선생님 앞에 있던 아, 저희는 그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여학생들이니까. 그랬구나. 네. 저 때는 그런 게 있어서 진짜 구시적인 어떤 행태가 지금도 있구나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다 큰 성인들이신데 네. 요 사건 말도 안 내용을 되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한 고객이 특정 매장에서 이제 목걸이와 팔찌를 샀었는데 요거는 무상 수리해 달라라고 네. 해서 매장을 방문을 합니다. 근데 그 매장의 점원은 이게 3년 이상 된 제품이고 수선이 불가하고 본사 규정이 있다. 유료로 진행을 하시라. 유료 수선을 추진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 남성 고객은 무상 수선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면서 뭐 15분 정도 폭언을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무상 수선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은 그 또 여성 고객이 본사로 전화해서 때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걸 무마하려고 그럼 무상 수리를 해주겠다라고 한 말 물러선 것인데 그렇죠. 이 고객이 더 이제 기가 살아서 다시 매장을 찾아가서 이봐라 이거 무상 수리 된다고 너는 왜 그러냐라고 해서 이제 또 1시간 이상 폭언을 한 거예요.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고 심지어는 매니저가 차고 있던 이제 제품을 달라 뭐 이런 네. 요구까지 했다고 뭐 보도에 따르면 나오더라고요. 이 내용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무리한 요구와 행패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던 그 점원이 네. 고객을 진정시키려고 스스로 무릎을 꿇고 정중히 사과한 경우예요. 아, 그러니까 스스로 무릎을 요게 꿇은 좀 거는 그렇죠. 아, 그렇군요. 스스로 무릎을 꿇은 경우고 예, 예. 요번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점원들은 충격이 굉장히 커서 뭐 특별 휴가를 내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뭐 전해지고 있고 백화점 측에서는 무릎 꿇은 점원이 원하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오늘 아침 제가 보기로는 뭐 특정 법무법인의 조언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모욕죄 지금 고소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충분히 이게 일본에서도 사실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 모욕죄나 강요죄로 처벌을 했던 경우가 있는데 네. 이게 뭐 충분히 점원의 의사가 있으면 모욕죄로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게 공연한 장소였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든가 아니면 이 무릎을 꿇게 된 과정이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었지만 일종의 강요가 있었다라고 본다면 또 강요죄 처벌을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근데 그 형사법적인 처벌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네.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어떤 구조 자체가 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뭐라 그럴까?
뭐랄까 감정 노동자이기도 네. 해요. 점원들 같은 맞습니다. 경우에요. 특히 이런 이제 고가를 팔고 사는 점원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민도죠, 뭐 민도 그죠? 맞습니다. 예, 이러면 요즘에 네티즌 수사대에서 가만히 있질 않아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법적으로 따져보기 전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따져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빠가 출근할 때 우리 모두 다 같이 뭘 자꾸 짜? 짜먹는 감기야. 물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어디서나 감기 잡기 쉽거든. 약 먹는 타이밍을 놓치면 감기 잡는 타이밍을 놓치니까. 국내 최초 짜먹는 감기약. 대원제약.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지금까지 모든 TV들은 자연색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고민해왔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LG 올레드 TV로 우리는 자연색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차원이 다른 LG 올레드 TV.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 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한국GM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2015년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조사 경영승용차 부문 1위 기념 고객 감사 혜택. 월 19만 3천 원으로 더 넥스트 스파크의 오너가 되세요. 지금이 당신이 꿈꾸던 기회. 10월 한 달간 LSMT 모델 4.9% 60개월 할부 기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산업기계 장비 어디서 사고 팔지? 산업 다 알아. 산업 전문 부동산 정보는 산업 다 알아. 산업 인터넷 뉴스와 온라인 전시회도 다 알아. 산업인들은 다 아는 삭감매입니다. 산업 다 알아. 잘 갖고 보겠습니다. 산업 다 알아. 성공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투자 비결. 용산의 미래를 누리는 곳에 오픈 예정인 면세점 상권까지. 그것도 남보다 먼저. 용산역 특급 상업시설 용산 서밋 스퀘어 귀하가 선점하십시오. 1899-1331 대우건설. 네, 1부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여러분 사연 상담해 드릴게요.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돌아왔습니다. 빨간 콤마 10월 산책과 함께하는 전성기 퀴즈 오늘 문제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서울 중구와 용산구의 경계부에 위치한 이 산 이름인데요. 한양이 조선의 도읍으로 정해지면서 도성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케이블카 예전에 데이트 코스로 유명하고 산책도 아주 하기 좋습니다.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러면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빨간 콤마 왕경 마라톤 참가 자격과 푸짐한 사전 기념품 그리고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올림픽 홀에서 열리는 디아블로 내한 공연 플로이드 인피니티즈 11월 4일 티켓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 토요정담 티켓 유해 화학성 문제로 세상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탈모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유행의 선두주자 보다 안경 주식회사에서 명품 연예인 선글라스와 안경테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에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전성기 법률 상담소 즉석에서 여러분의 질문도 받는데요.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전화 771-0945번입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러니까 상담할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네네, 변호사님 나와 계세요.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어린이 행사장, 그러니까 체험하는 그 실내 놀이터 같은 곳을 놀러 갔다가 저희 아이가 공병을 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이 커다란 볼풀장이었어요. 볼풀장인데 저희 아이가 이제 제 3자 다른 애랑 공을 막 던지고 놀고 있는데 어떤 조그만 애가 저희 애한테 계속 공을 던지더래요. 네. 다른 친구랑 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도 거기서 만난 친구인데 놀고 있는데 옆에 애가 공을 던지길래 하나를 잡아서 탁 던졌는데 걔 얼굴에 맞은 거예요. 네. 그랬더니 어디선가 걔 아빠가 나타나서 저희 아이를 잡고서는 멱살을 잡으면서 사과라고 하면서 뭐 너 한 대 맞을래 뭐 이러면서 겁을 많이 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직접 그걸 본 건 아니고요. 저는 그 골프장 한쪽 옆에서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을 가려가지고 그 장면을 제가 못 본 거예요. 근데 그쪽에 어수선해서 얼른 뛰어가 봤더니 저희 애가 막 혼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상대방의 아빠는 저도 얼굴을 봤어요. 왜 우리 애한테 혼내냐 뭐냐 막 따져 물었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봤는데 그 아저씨가 저한테 오히려 더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뭐 애 교육을 그렇게 시켰느니 뭐 애가 남의 애를 때려놓고 사과를 안 한다는 등 이러면서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러고 자기 애를 잡고서 확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소를 떠났는데 주위에 다른 엄마들이 저를 붙들고 하는 얘기가 애 좀 보시라고 저 사람이 저희 애를 옷 좀 보시라고 저희 애를 막 자꾸 흔들어 놓고 겁주고 되게 심하게 하고 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스럽고 해서 거기 스태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리를 하도 치니까 거기 스태프이 한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스태프들한테 다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벌써 그러니까 그 실내 놀이터를 빠져나가가지고 네네 그 자리에선 그 사람을 찾지를 못했는데 일단 CCTV면 스태프들의 증언하고 해가지고는 그 다 확보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경찰 지금 조사도 이렇게 받으려고 고소를 취해놓은 상태예요. 고소를 취하셨구나. 네.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제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게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해요. 네. 왜 궁금하냐면 그러니까 주위 엄마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놀이터 같은 데서 자기한테 어떻게 했다고 그냥 한 개 줘갖고 가는 엄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애를 줘박았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자세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뭐 충분히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이라면 공분할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자기 아이가 다른 아이의 부모에게 그런 호된 꾸지람을 듣고 어쩌면 이건 뭐 일종의 폭행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 저희 애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은 자기 애만 맞았다고 혼낸 거예요. 네. 뭐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지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전화 주신 선생님의 아이가 그런 피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은 뭐 이유를 막론하고 누군가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는 것은 폭행에 해당합니다. 그 자체로요. 그리고 거기에다 뭐 겁을 줬다는 것 자체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근데 특히나 이것은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성인을 상대로 이런 멱살을 잡고 흔들고 겁을 줬어도 폭행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 과료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강력하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이 부분은 처벌이 가능한데 뭐 처벌 수위만을 말씀드리면
그 일반 폭행은 2년 이하라든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아동복지법으로 가면은 훨씬 세져요. 5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해서 안 되는 행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아이의 신체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있을 것이고, 근데 여기서 나아가서 아이가 이런 상황을 겪었다는 것이 정신 건강의 발달에를 해를 끼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날 아이도 많이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가해자를 상대로 이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처벌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은 빠른 시일 안에 형사 고소를 직접적으로 진행을 해야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없으면 어려운 거니까 빠른 시일 안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 나아가서 이 주최 측에서도 당연히 이 아이들이 노는 볼풀장을 만들어 놓았다면 보호관리 주 의무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최 측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수 있으시는 거니까요. 충분히 항의를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형사 고소 진행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음을 많이 다치신 것 같아요. 좀 진정하시고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조그만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예. 뭐 여러 아이들 간의 일이 갑자기 어른이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캣맘 사건도 사실 아이들의 일이어서 글쎄 말이에요.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지만 저는 사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성인이라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위험하니까. 아이가 장난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결국에 그렇게 됐고, 보니까 이 아이는 촉법소년이어서 처벌도 불가한 상황이고 뭐 어찌됐든 근데 아이를 더 보호해야 한다라는 어떤 큰 법률적 취지는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은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겠죠. 두 번째 전화 또 와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수고하십니다. 저기 YTN 애청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 상담하세요. 네. 예. IMF 전에 그 담보를 제공해가지고 그 형제 보증을 해서 돈을 대출받아서 예, 그 대출받아가지고 농협중앙에 그래서 대출받아가지고선 그게 잘못돼가지고선 그 경매로 넘어갔거든요. 경매에 넘어가면서 차익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이제 계속 엽서 같은 게 날라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안 날라왔어요, 그게. 신용을 이제 계속 그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렇게 신용 등급이 2등급까지 현재 2등급까지 돼 있고 쭉 써오는데도 이상이 없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반대 똑같은 상황이었었는데 저는 나중에 카드를 쓰고 있는데 지불 정지가 돼가지고 나중에 알아보니까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이제 저걸 블랙리스트로 올려놨어요. 애엄마도 집을 이제 경매로 넘어간 상태에서 이 상태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청소하는 거기에 일하고 있는데 그 채무 신용 등급하고 채무 정보를 확인을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자산관리공사에서도. 불안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 똑같이 나중에 뭘 취득했을 때 거기 압류 들어올까봐 불안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디다 알아봐야 되는지 그래서 또 농협중앙에서 가서 확인을 했어요. 채무 있나 없나 했더니 우뼈 깨끗하대요. 옛날에 막 엽서 날라오고 그랬는데 그게 불안해가지고 지금 모든 걸 뭐 할 수가 없는 상태라. 그러시면 제가 좀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채무가 이제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이래서 뭐 파산 같은 거 절차는 밟지 않으셨나요 혹시? 아니 저는 파산 이번에 해가지고 저는 파산 면책 신청을 했고요. 본인은요? 면책을 받으셨어요? 아니 지금 이제 절차 중이에요. 진행 중이시다. 그리고 애엄마가 문제가 돼서 전화드리는 거거든요. 부인분은 파산하셨나요? 예? 부인분께서는 파산 신청 같이 안 하셨나요? 아니요. 부인은 안 했고 저만 했어요. 그걸 왜냐면 부인은 계속 이상이 없고 카드 쓰고 있는데도 이상이 없거든요. 근데 그래갖고 신용 등급도 2등급으로 돼 있고 자산관리공사에서도 깨끗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또 딴 데다 은행에서 이렇게 채무 저기 안 되면은 팔아 넘기잖아요, 얘네들. 그래서 그걸 최종적으로 어디다 확인해야 되는지 나중에 또 뒷북 당할까봐. 그래서 좀 우선은 지금
뭐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시라고 하니까 그죠? 면책은 아직 안 받으신 거고요. 예, 저는 상관없고요. 애엄마건 확인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우선은 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 일선에 많은 신용정보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소정의 수수료를 내면은 대부업체로 등록된 모든 그 금융 제3의 금융권까지 모든 채무가 나오거든요. 네. 그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있지도 않은 채무다, 뭐 채권이다라면서 나온다면은 나중에 그 부분은 따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것인데 우선은 말씀 듣기에는 그 부인분의 채무 상태를 정확히 알고 싶다 하시면 사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충분히 본인 스스로 할 수도 있어요. 공인인증서가 있으시면은 수수료를 조금만 내면은 뭐 인터넷 사이트를 뭐 검색을 보시면 되겠지만 뭐 크레딧 포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인터넷에 치셔서 뭐 개인 신용정보 조회만 치셔도 뭐 얼마 안 합니다. 금액 소정의 금액 지불하시면 대부업체로 대한민국 안에서 대부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대부업체 조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한 번에. 그렇군요. 뭐 그렇다면은 충분히 그 선에서 본인의 채무를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대부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채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채권이라는 건 무슨 개인적인 채무. 근데 개인적인 채무는 부인분께서 당연히 그건 아셔야 되는 거라고 좀 봐요. 네, 개인적인 채무는 뭐 그 채무를 또 개인에게 넘겼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채무를 개인에게 넘기는 것은 사실 대부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대부업으로 등록 안 했으면 그건 나중에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용정보 회사를 통해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개인의 대부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의 채무는 다 확인하실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아가서 뭐 파산을 지금 뭐 진행하시고 부인분께서도 파산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파산 이후에 만약에 새로운 채권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채권자 목록을 본인이 누락한 게 아니라면 추후에 면책을 받고 나서라도 또 면책 확인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 빠졌다. 내가 확인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이 채권자 목록에 내 기재를 못했다는 것이니까 면책 확인의 소등을 통해서 새롭게 또 면책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신용정보 조회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면은 대부업체에 있는 모든 채무는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채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당시 IMF 전에는 이제 건축업 직장사를 했기 때문에 돈이 여유가 많았었거든요. 채무제가 없고 근데 형제 보증을 서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지금 단 하나 애엄마도 농협중앙회 그 담보대출 그거 한 건밖에 없거든요. 저희는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이후에 채무 걱정되시니까 그런 신용정보 회사나 사이트를 통해서 충분히 다른 채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상담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사실 그래요. 요즘에 그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채권이 생겨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자신이 모르는 채무가 제2, 제3의 양도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여기서 돈을 껐나라고 할 정도로 이상한 데에서도 막 독촉장이 오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다 넘어가는 거죠. 기관에서. 그러니까 제1금융권에서 제2, 제3금융권으로 이제 부실 채권이라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모르는 곳에 채무가 있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그게 다 넘어간 것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건 불법은 아닌가 보죠? 불법은 아니죠. 채권을 파는 건. 대부업체에다 따로 파는 거니까요. 네, 그렇군요. 좀 평상시에 너무 멀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당할 수가 있으니까 꼼꼼히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넓은 벌동 쪽 끝으로 옛 이야기 하도 오래돼서 전라도인데 고향 하면은 그냥 친구 뭐 학교 뭐 그런 거 어렸을 때 뭐 동네에 뭐 철길이 있었으니까 그 철길 뭐 기차길 옆에서 놀던 거 그런 거 생각나고. 고향은 경기도. 고향이 생각나면 한강이죠. 한강 생각나는데 팔당댐 맞고 나서 물뿐이 없어졌어. 물만 남고 그 옛날에 좋았던 자갈돌, 백사장 뭐 이런 거 다 없어졌잖아요. 물에 이렇게 침수가 돼갖고. 나는 고향이 저 파준 데고 특별하게 이렇게 누구한테 딱 내 고향이 이렇다 뭐 특산물도 없고 더 이렇게 접경이에요. 접경. 또 북한 사람들이 이쪽에다 대고 하는 그런 말이지 뭐. 충청도 구기자가
외적 시대부터 유명했던 내고가 일본 사람들이 구기자로다가니 한국 사람들은 커피를 먹지만 일본 사람들은 구기자 차를 먹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구기자 한 근만 가지고 시장에 갔다 오면은 쌀이 한 가마가 지푸레기 묶어갖고 축구 오고.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고향이고요. 오늘은 고향하면 생각나는 추억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얘기 듣고 있으니까 저도 고향 풍경, 고향 친구들, 고향에서 하고 놀았던 놀이들 문득 그리워지는데 고향이래 봤자 서울이지만 그 시절이 그리워지네요. 한강 신도시에 공원을 품은 이 편한 세상이 옵니다. 은여울 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리고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 도시철도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곳. 더 좋아질 한강 신도시를 만나세요. 이 편한 세상 한강 신도시 2차 성황리 오픈 중 031-997-2778 주식회사 3호.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드디어 운정신도시에 푸르지오가 들어섭니다. 프리미엄 아울렛 두 곳에 LCD 산업단지 운정고라니 탁월한 입지 아닌가요? 1956세대 대단지에 쾌적한 환경까지 올가을 푸르지오가 홈런을 날립니다. 운정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 10월 오픈 1600-0744 푸르지오 대우건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콧물에는 코박사, 재채기엔 코박사, 코 가려울 때 코박사, 코박사, 시각차 기능성 인정, 코박사, 코박사. 콧물, 재채기, 코 가려움엔 건강기능식품 코박사. 한국건강. 여잔 아무 온수매트에나 눕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디 누워요? 어디긴 온수매트니까 보일러 기술을 봐야지.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지금까지 모든 TV들은 자연색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고민해왔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LG 올레드 TV로 우리는 자연색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차원이 다른 LG 올레드 TV. 빨간 콤마 10월 산책과 함께한 전성기 퀴즈. 오늘 정답은요, 남산이었습니다. 완경 마라톤은요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남산 100번 광장에서 진행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은 6062님, 0664님, 0800님께 돌아갔습니다. 자, 지금 듣고 계시죠? 해바라기의 행복의 나라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